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급락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폭락을 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89조 4천억 원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숫자죠.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1위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성과급 15조 원을 주고도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이상하죠.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8.5%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이너스 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했듯이 코스피 지수도 동반 하락을 좀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계속 이렇게 빠지는가? 오늘 하락의 핵심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이 더 좋은 실적 원했던 게 아닌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구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를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오늘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2조 9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도 3천억 원을 넘게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은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부족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사줄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쳐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빚을 끌어다 매수를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던지면 시장은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정말 건강한 돈이냐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는 5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 역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두 종목만 합쳐도 10조 원이 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 매수한 금액을 나타내는 수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굉장히 크게 몰려 있는데 이 두 종목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대비해서도 1조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은 더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주가를 내 돈이 아니고 빚으로 떠받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이걸 과연 건강한 증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장에서는 B2가 상승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B2는 주가를 지지해주는 방어막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거죠. 주가가 밀리면 담보 비율은 흔들리고 반대 매매 우려가 생기고 시장에 매도 매물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국민연금이 매수하고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이 있는데 그 국내 주식 비중을 한참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실제로 매도도 좀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밸런싱 폭탄, 이제 매도 폭탄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 보고서 개인의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B2, 이제 돈 끌어다가 포모에 매수한 이 주체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같이 좀 매도하는 그런 도미노 같은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금은 절대로 포모에 매수를 하거나 그냥 무작정 버티거나 할 시기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고점에서 계속 설거지해주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딱 설거지해주는 위치나 그 포지션 거기에 돗자리를 딱 깔고 있을 겁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빚내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거기다 갖다 팔고 있고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를 때도 좀 많이 올랐다. 지금은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고 시기다라고 구조적으로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렸는데 삼성전자의 호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지금은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오르고 요 정도 눌렸는데 징징대면 이게 사람이냐? 양심이 없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역시도 조정이랄 게 없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진짜로.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죠. 너무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잠시 이제 과열을 시키는 목적으로 주식시장이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얼마까지 빠질 것 같냐?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20일 이평선까지 빠질 수 있다. 160만원 부근이 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제가 260만원에서 이 SK 하이닉스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는 주봉 20일 이평까지의 이격도가 마이너스 40%였는데 현재 지금 오늘도 많이 빠져서 이제 마이너스 한 27%, 28% 가까이 빠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시장에 반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의 60일 이평선까지 빠지면 현재 가격에서도 60% 추가 하락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0일 이평과 60일 이평 주봉입니다. 이 사이에서 신규 매수자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파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32만 원일 때 하락이 보인다, 이거 쇼실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고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때는 주봉 20일 이평선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22% 마이너스 22% 조정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여서 이제 앞으로 한 15%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좀 쇼크가 와서 주봉에서 60일 이평을 체크하고 올린다. 사실 시장이 이 건강하게 올라가려면 이런 구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평선의 갭은 무엇을 뜻하냐? 이 이격이 벌어지면 이평선이 모이는 과정을 거쳐야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이 이평선이 이격도가 벌어지면 과열됐다고 시장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이 이평선을 체크하는 가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버티고 있는 B2 자금들이 투매, 실망 매물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이평선을 모으고 발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이평선이 모이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발산.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5파 이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봉의 이평선이 21선과 61선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지 큰 손실을 좀 막을 수 있겠습니다. 60일 이평까지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50% 가까이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러면 저는 요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게 내가 신용 융자 써가지고 B2로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B2, 포모에 휘말리지 말고 21선과 61선 이 가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 주봉 캔들 차트를 보시면 자연스럽지는 않죠. 이렇게 날카롭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은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고점을 넘겨줘야 이렇게 쫓아올 시간을 갖고 이평선이 받쳐주면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넘겨주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근데 이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굉장히 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전투자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죠. 신규 종목인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KORU 사우스코리아 3배 레버리지 ETF 새로 나온 종목이죠. 이 종목 650달러에서도 계속 빠질 수 있다. 계속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 저점 깨고 내려갈 거다.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린 시점은 680불부터 이 저점 깨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좀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요거 쇼츠하고 저점 깨지면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얘기 드렸던 가격이 680달러인데 현재는 이게 벌써 26%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EWY 한국지수 한 배짜리 ETF죠. 저는 숏 베팅 해놨습니다. 지금 5만 불 정도 수익 중이니까 7,500만 원 정도 숏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관련해서 QQQ도 숏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오늘 뭐 제가 대부분은 좀 숏 패팅을 했는데요. 마이크론도 제가 좀 숏을 추가를 했고, 샌디스크도 숏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숏으로 저는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레버리지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에서 거의 가용 레버리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QQ, 그리고 샌디스크, 마이크론, EWY 같은 것들 전부 다 숏으로 가고 있고, 제가 익절을 하고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시점은 주봉에서의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일단 체크를 해주고, 사실 이 구간에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로 이제 포지션을 스위칭할 생각입니다. 차트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또 가득 채워놔서 이제는 좀 매도도 좀 해야 되고 개정을 좀 해주고 있지만은 리밸런싱 좀 해야 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끊임없이 무한 매수로 좀 가격을 부양해주다가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래서 요 구간까지 21선과 주봉에서 60일 이평선까지는 좀 공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비투 하다가 이제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당하지 마시고 좀 현명하게 투자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하셔서 판단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현실적인 투자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